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엄마 학교에 오신 어머니들 환영하고요. 지금 공부법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아이들과 엄마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보시고 좋은 내용이라면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부법 1단계 교과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교과서 독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어휘 정리, 독해의 기본은 어휘죠. 저는 예습을 하려고 그럴 때 전체적인 공부를 다 하기보다는 대충 어휘 정도만 정리하고 수업을 들어도 수업 내용이 수월하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휘 정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어휘 정리를 하기 위해서 모두 사전을 찾을 필요도 없거든요. 요즘 자습서나 참고서 보면 얼마든지 어휘가 여기저기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글을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는 추론으로 글을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과서는 시험이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교과서나 참고서라고 한다면 내가 읽는 그 지문 내지는 본문에 있는 어휘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모르는 게 있으면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더더욱이 그 어휘를 사전적인 의미로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어휘들은 사전적인 것 이외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 전문 어휘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네이버를 찾아보든 아니면 참고서를 찾아서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어휘 하나를 갖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2단계 우리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안내를 할 거예요. 먼저 SQ3R이라 그래서 Survey, Question, Read, Recite, Review, 이렇게 5가지 단계입니다. Survey는요, 글을 읽기 전에 미리 내용을 훑어보는 단계예요. 글의 제목이나 소제목, 그리고 목차라든지 사파라든지 본문의 처음과 끝을 살피면서 개략적으로 이런 내용이겠다를 짐작해보는 단계예요. 이렇게 내용을 알고 나면은 읽는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고3 학생들 보면은 이제 그 비문학 작품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시험지를 들고 한번 훑어보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마 서베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참고서가 있으면 내가 지금부터 한 2시간 공부할 것 같다. 그러면 앞에 목차부터 보는 거예요. 제목을 눈으로 훑어봐요. 그리고 책장을 넘깁니다. 그냥 그림도 보고 제목도 보고 눈에 띄는 글도 보고, 글을 읽기 전에 단문이면 단문, 장문이면 장문, 아니면 챕터면 챕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런 공식이 나왔네. 연습 문제 2개 나오네. 응용 문제는 5개나 있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페이지는 몇 페이지가 됐군. 그러면 2시간 동안 할 수 있겠어. 요 정도라는 게 서베이예요. 그 다음에 퀘스천은 뭐냐 하면, 이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지? 그래서 그 질문을 보고 혼자 한번 대답 물어보고 이런 거일 거야.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읽을 때 전체적인 윤곽을 받고 질문을 해봤잖아요. 그 다음부터 3번째가 read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읽으면서 아까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리사이트, 즉 좀 요약하고 정리해서 외우는 단계가 필요한데, 전체 문장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핵심 내용 몇 개라도 머릿속에 반복해서 암기하는 거고요. 리뷰는 자 이제 덮고 앞장에서 알게 된 것들을 아까 리뷰했다가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충분히 내가 다시 얘기를 해보는 거죠. 3단계는요, 핵심 키워드를 암기해보는 단계입니다. 어말 어미는 말 끝에 있는 어미란 말이고, 그렇죠. 그거 앞에 있는 말이 선어말 어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어죠, 한자어. 네, 선어말 어미 이 자체가 말이 굉장히 긴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뜻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워버리면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은 사회나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국어나 영어나 수학은 이해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회나 과학이라는 과목은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암기량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암기량을 줄여나가는 거죠. 이해를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암기해야 되냐면 핵심 키워드를 암기해야 됩니다.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한 후에 키워드를 암기하고요. 이 핵심 키워드를 논리적으로 배열하면은 저절로 그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고 암기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먼저 잘 파악하고 그것에 살을 붙여가 나가는 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심화로 깊게 들어가 봤자 시간이 지나면 망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망각이 일어나기 전 최대한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식으로 회독이 들어가는데 내가 1단원에서부터 3단원까지 했다고 그러면 문제집은 1단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한 템포 늦게 다시 뒤로 와서 내가 나간 거를 여기 점검하게 만드는 방법도 또 하나 방법이고요. 그 반복을 10번을 하는 것보다 3번을 테스트하는 게 낫다. 일단 한번 본 거에 대한 그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본 건데 뭐라고 생각을 하죠. 아, 네. 그리고 역시 어떤 오류를 하냐면 본 건데 아는 거를 다시 봐요. 왜냐하면 아는 거를 볼 때는 마음이 편하고 모르는 걸 볼 때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공부할 때 고통스러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는 걸 본 다음에 그때 정리를 잘 했다 그러면 모르는 게 아는 거로 바뀌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너무 집중을 해요. 자, 이제 4단계입니다. 4단계는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한 것들을 실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용해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문제지를 푸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가지는 학생들도 있고요. 실제로 문제지를 시험 기간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과정 안으로 꼭 문제풀이 과정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문제풀이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한 내용이 나한테 메타인지가 충분히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인디케이터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우리 학생들하고 엄마가 갖고 있는 오류.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답지를 엄마가 뺏어갔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답을 베낄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제 수업 시간에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답지예요. 답지를 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특히 첫 번째 공부를 할 때는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테스트가 아니에요. 본문에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물어보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본문도 안 읽은 상태에서 문제 읽고 답지를 그냥 보는 거예요. 답지를 읽는 거죠. 수학도 문제 읽고 답을 익히는 거예요. 눈에. 문제 읽고 답을 보는 거죠. 이 작업을 한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 어떤 게 좋으냐면요. 본문 중에서 어떤 게 문제로 나오는지를 아까 스캐닝 했어요. 서베이 했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고 본문을 읽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고요. 기출문제집 같은 거 보면 해설지가 문제의 2배 정도 양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쓴 사람은 문제를 내는데 고민을 한 게 아니고 해설을 쓰는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지는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해설지는 할랑한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체크한다는 거죠. 자, 맞은 문제도 해설을 보고요. 틀린 문제는 당연히 해설을 봐서 나의 생각과 해설자의 생각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게 공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찾는 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생각의 전환 하나만 일어나도 똑같은 시간 공부했을 때 얻어가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고등학생들 기출문제 푸는 요령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고등학생들 기출문제 풀 때는 책을 2권 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는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표시하는 책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막 지저분하게 쓰는 책 하나.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표시한 책들은 하나 갖고 있으면서 계속 연습하는 책에 틀렸던 것을 다시 표시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걸 더 많이 맞았고 어느 걸 틀리는지를 표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할 때는 많이 틀렸던 부분만 다시 반복하게 해서 이 반복 주기를 짧게 가는 게 문제집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학원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잘해야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